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십니다. 아주 오랜만에 노트북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한사랑 CNC에서 빌려주신 갤럭시 북2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보기에 앞서서 개봉기 진행 안 했잖아요. 간단하게 외관 먼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풀메탈 바디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최대 개방각 이렇게 180도로 활짝 열리는 개방각 갖고 있고, 포트 구성 같은 경우는 여기 C타입 두 개 있고, 풀사이즈 HDMI, 풀사이즈 USB 반대편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SD 슬롯, 이어폰, USB, 캔신락 이렇게 있는 메탈 바디에 조금 디자인 괜찮게 보이는 사무용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늘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해당 제품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14,626점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GPU 같은 경우는 2,669점 나온 거 확인했어요. 해당 제품 인텔 12세대에서 U 계열이죠. 1235U가 들어가 있는데 퍼포먼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긱벤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긱벤치 같은 경우는 CPU 점수 6,597점 그리고 GPU 점수 14,520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CPU 점수 좀 비교를 해보니까 10세대 i7 10870H 게이밍 노트북에 들어갔던 그 H 계열과 비등비등한 i7H와 비등비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GPU 같은 경우는 저기 위에 보시면 뭐 GTX 660 Ti 들어가 있는데 뭐 게임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CPU 부하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 돌려봤고요. 7,600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PC마크 테스트 또 진행해봤습니다. 4,979점 나왔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4,224점 그리고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1,513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용이나 게임용은 아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네벤치 R23을 30분 동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과 맨 마지막 사이클 성능 비교해 보니까 99.6%, 약 0.4% 하락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뭐 하락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해당 테스트 시 CPU 온도 측정을 해보니 61도 정도에서 안정화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엄청난 온도입니다. 야, 60도대 온도를 유지하는 거는 발열 관리가 꽤나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력 소모 또한 CPU TGP 확인을 해보니 조금 피크를 처음에 치긴 하지만 150W라나 15W에서 안정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력 소모가 꽤나 괜찮다. 적은 전력으로도 잘 구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우선은 키보드 단의 온도가 43도 그리고 최고점의 온도가 45도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발열이 느껴지긴 하나 그렇게 막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 같은 경우는 42dB로 꽤나 정숙한 상황이에요. 예, 꽤나 정숙하게 잘 CPU 온도 잘 뽑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PU 테스트인 타임스파이 20번 돌려봤는데요. 솔직히 이게 의미 딱히 없는 게 내장 그래픽이라서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성능 편차 보시면은 99.8%, 0.2% 하락이 있는데요. 하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그래픽 성능이 막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GPU 온도와 TGP는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하드웨어 인포에서 해당 하드웨어 정보를 이제 액세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뭐 많이 뜨거워지진 않긴 할 텐데 아무튼 확인은 안 됐다. 자, 다음으로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최고점의 온도가 45도 그리고 키보드 단의 온도는 42도로 CPU 온도 테스트했을 때랑 비슷하게 나왔고요. 꽤나 괜찮습니다. 크게 불편하진 않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45dB로 뭐 CPU 부하 테스트보다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사무용 노트북 치고는 괜찮은 편이다. 괜찮은 펜 소음 컨트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해당 테스트는 최고 성능 단으로 테스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숙한 모드로 변경한다면 더 조용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15.6인치 디스플레이 갖고 있고요. 해당 디스플레이 우선은 전체 평점은 5점 만점에 4.0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파이더 X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우선 FH 해상도의 sRGB 67%로 색지연율이 좋지는 않아요. 네, 색지연율 안 좋다. 기억하시고요. 밝기는 328리터로 아마 스펙치로는 300리터 정도 될 것 같은데 300리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하등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에서 밖에서 사용하면 조금 밝은 데서 사용하면 조금 불편하실 거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60Hz의 색상 정확도 같은 경우는 2.37 정도 나왔다. 그래서 색 정확도 또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디스플레이가 좀 좋은 것 좀 넣어주지. 예,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테스트 최대 밝기로 유튜브 풀 재생 해보니 5시간 51분 떴어요. 저는 6시간 이상 나와야지 기본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는 못 미쳤습니다. 좀 아쉽긴 해요. 예, 그렇다. 그리고 스피커 테스트 같이 들어보고 오실게요. 네, 들어보고 오셨나요? 꽤나 준수합니다. 삼성 치고는, 네, 기대하지 않았는데 괜찮은 소리를 들려줬어요. 다만, 요거는 좀 1인용 정도의 스피커 사운드다. 뭔가 방에 쩌렁쩌렁 울린다든지, 뭔가 크게 음악 감상하는 정도로는 쓸 수 없을 정도의 좀 볼륨 크기가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롤 옵지 100을 돌려봤고요. 롤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93프레임 떴고요. 최상 옵션에서 140프레임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롤 정도는 거뜬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장 그래픽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워치로 넘어갔을 때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56프레임, 최상 옵션에서 40프레임. 이런 상태로 FPS 게임을 하면은 그냥 총알바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워치는 추천하지 않는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35프레임, 평균 프레임 나왔고요. 최상 옵션에서는 23프레임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추천하지 않는다.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롤 정도나 캐주얼한 게임 정도 즐기는 용도로는 쓸 수는 있으나 그렇다. 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점, 단점, 기타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장점 첫 번째, 소음과 발열입니다. 해당 제품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소음 꽤나 잘 잡혔고요. 발열 또한 준수하게 60도 내외에서 CPU 온도가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의 AS죠. AS 하면 대기업이잖아요. 예. 삼성의 AS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든지 찾아가서 좀 비빌 구석이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장점. 자, 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괜찮은 i5 1235U CPU입니다. 요 6계열 CPU가 조금 그 이피전시 코어가 8개 들어가고 그 퍼포먼스 코어가 2개 들어가서 퍼포먼스 코어가 조금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킥벤치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뭐 10세대긴 하지만 i7 H계열과 비빌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는 확실히 12세대가 괜찮은 성능 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마감과 완성도죠. 해당 제품 풀메탈 바디의 완성도 하나는 솔직히 어디 내놔도 꼴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점, 가성비입니다. 해당 제품 지금 할인 뚝뚝뚝 하면은 90만원, 80만원대 구매가 가능해요. 제가 일전에 리뷰했던 그 다른 갤럭시북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원 혹은 50만원 후반에 구매 가능하거든요. 동일한 사양인데 무게가 조금 무겁긴 하지만 배터리도 좀 없긴 하지만 아무튼 동일한 사양의 제품 삼성 다른 모델이 60만원대인데 이게 지금 8, 90만원대. 그래서 가성비 차원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배터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튜브 풀재생 6시간은 못 찍었어요. 5시간 51분. 아쉬운 부분이다. 예, 배터리 뭔가 밖에서 아주 장시간 동안 쓰시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모니터 색지연율이에요. 네, 색 정확도 못 맞추는 건 오케이, 인정. 근데 sRGB 100%를 못 맞추는 디스플레이를 요즘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지. 삼성이랑
네, 거기 찾아보면 되는데, 아무튼 색지원율이 60%밖에, SRG율 60%밖에 지원 안 된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디자인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거는 솔직히 비추해요. 예. 난 좀 디자인 작업하고 색 정확도 혹은 색 범위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디스플레이 차원으로는 얘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요 USB 타입 C 포트 있죠. 요 C 포트 5V, 그러니까 일반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늦게 충전이 되겠죠. 혹은 뭐 충전되면서도 배터리가 달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충전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저전력 충전되는 거.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요, 대기업의 AS와 그리고 완성도 마감을 갖춘 사무용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좀 가성비 차원으로 좀 손해 봐야 되는데, 가성비를 포기하면서 풀메탈 바디와 배터리 성능이 좀 더 향상되면서 그와 동시에, 네, 무게가 꽤나 가벼워진다라는 부분을 참작해 봤을 때는 뭐 이 또한 또 원하시는 그런 계층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사인 한사랑 CNC에서 빌려주신 삼성전자 갤럭시북 NT750XEW-A51A 제품 같이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